2015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절반 이상이 분노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충동 조절 장애 고위험군도 10명 중 1명 이상이라고 해요. 2023년 한 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분노 조절 장애 1차 진단을 받은 진단 건수가 4년 전에 비해서 15%나 늘었다고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수도 늘었지만 연령대로 봤을 때 또 20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분노는 감정들 중에서도 정말 강렬한 감정이고 잘 제어하지 못했을 때 본인과 타인에게 감정적, 신체적 피해를 끼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감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흔히 분조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식 명칭은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공격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우리를 분조장까지 만들지는 않더라도 우리를 화나게 하는 상황은 언제든지 펼쳐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를 화나게 했던 상황들을 되짚어보면 일단 횡단보도에서 제가 길을 건너고 있는데 차나 오토바이가 그냥 제 앞으로 사람을 칠 듯이 슝 하고 지나갈 때 좀 화가 났고, 아니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병원이나 은행을 방문을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됐을 때, 혹은 집을 계약하려고 했던 업체에서 말이 자꾸만 바뀌고 제가 요청했던 문제를 몇 번을 얘기해도 해결해주지도 않고, 혹은 아예 답장도 없었을 때, 그럴 때 좀 제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분노라는 감정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예측에서 벗어날 때 느끼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보행자로서 도로를 건널 때 나는 안전할 거야 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걸 어기는 차가 나타날 때, 병원이나 은행에서 30분 정도면 그래도 내 차례가 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1시간 혹은 2시간 넘게 기다리게 될 때, 이쯤 됐으면 이 정도 일은 내가 척척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그리고 부동산이면 당연히 이런 건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엄청 속도가 느릴 때, 그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버스나 비행기가 멈추자마자 나는 내려야 되는데 예상보다 오랫동안 내리지 못할 때, 제 시간에 출근 혹은 퇴근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도로 사정으로 인해서 출근을 늦게 하게 되거나, 혹은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생겼다면서 퇴근이 늦어질 때, 가족이라면 혹은 친구라면 이 정도 부탁은 어렵지 않게 들어주겠지 라는 기대가 있는 상태에서 부탁을 했는데 그걸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았을 때, 이렇게 내 계획이나 기대에 차질이 생길 때, 그래서 내가 뭔가 감정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타격을 입었을 때 바로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나 자신에 대한 분노면 무력감으로 변할 수 있고, 그게 외부나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일 경우에는 희생양을 찾게 되는 안 좋은 식으로 분출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외부에 대한 분노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앞세우거나 아니면 우리가 추동적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남을 과하게 통제하고 싶어하는 식으로 표출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저는 외부에 대한 분노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상황의 많은 경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타인을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고 나는 복잡하게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다. 정확한 사랑의 실험이라는 신영철 작가님의 책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이걸 비대칭적 통찰의 착각이라고 한대요. 이 용어의 뜻은 남이 나를 아는 것보다 내가 남을 더 잘 안다. 우리들 자신의 성격은 지나치게 복합적이고 다양하지만 타인은 단순한 한두 가지의 말과 행동으로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비대칭적 통찰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내 얘기를 하고, 남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 인내심을 갖지 못하게 되며 타인의 행동으로 쉽게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고 판단하고 프레임을 씌워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타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타인에 대한 완전하지 못한 이해는 곧 잘못된 분노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분노를 다룰 수 있을까요? 제가 겪었던 2가지 에피소드를 좀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한 밤 11시 정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집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마침 버스가 신촌 근처에서 정차를 했는데 술에 취한 한 중년 정도 되시는 남성분이 막 달려오시더니 버스를 붙잡으셨거든요. 아직 길을 건너지 않으신 일행분을 위해서 버스를 잡고 계신 거더라고요. 근데 버스 기사님은 당연히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문을 닫으시고 출발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그 남성분이 엄청 돌발 행동을 하시는데 그 버스를 잡고 있던 남성분이 엄청 빠르게 차도로 나가고 있는 버스를 따라서 막 달리시더니 결국에는 버스를 따라잡고 진짜 버스 앞문을 부술 것처럼 쾅쾅쾅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버스 기사분도 문을 열고 그 일행분은 승차를 하시고 서로 욕설이 오가는 걸 제가 버스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벙쪄서 지켜봤는데 버스 탄 사람들 다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버스를 잡고 버스 앞문을 치던 그분은 자기 분노를 제어하지 못한 사람인 거죠. 이렇게 자제력을 잃고 아무 데서나 분노를 가감없이 즉각적으로 표출하는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 정말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당시에 정말 당황을 넘어서 좀 무서움까지 느꼈거든요. 그 분노의 에너지가 사실 버스에 있는 누구에게든 표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분노를 다루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느꼈어요. 특히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제력을 잃기가 너무나 쉽기도 하고 평생 후회할 만한 일을 저지르기 매우 취약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하면 사람이 타인에게 존중을 얻지 못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게 술 취해 있던 분한테 일말의 존중심도 들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하루는 제가 회사에서 퇴근하고 너무 힘들어서 침대에 바로 엎어져서 한 2시간 정도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일어나니까 해는 다 져 있고 벌써 식당들 다 문 닫을 시간이 돼서 뭐라도 먹어야겠다 싶어서 배달 앱으로 얼른 죽을 시켰거든요. 근데 배달이 완료됐다고 뜨고 나서도 한 20분이 지나도록 배달이 안 왔어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식당에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분이 엄청 허둥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가게 주인분 집안 어르신이 상을 당하셔서 경황이 없었다고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래서 일단 괜찮다고 하고 그냥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잤던 기억이 있어요. 말콤 글래드웰 작가님의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여기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우리는 몇 가지 단서를 설렁설렁 훑어보고는 다른 사람의 심중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여긴다. 낯선 일을 판단하는 기회를 덥석 잡아버린다. 물론 우리 자신한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은 미묘하고 복잡하며 불가해하니까. 우리는 절대 진실의 전부를 알지 못할 것이다. 낯선 이에게 말을 거는 올바른 방법은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다. 요지는 우리는 남들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배달 음식이 안 오는 이유가 갑자기 상을 당하셔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평소에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화가 나거나 조바심이 날 때 자주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한번 공유해보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정말 좋아하던 라이언 히가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 유튜버가 옛날에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제목이 모든 사람을 시한부 인생인 것처럼 대하라 예요. 말 그대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라고 하면 저 사람은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사고방식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냥 상대방이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신기하게 화가 좀 가라앉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급똥이 마려운가 보다 하거든요. 차에서 똥이 마려우면은 빨리 싸러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길에서 무례하게 툭 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나 일할 때 좀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을 볼 때도 뭐 부부싸움을 하셨거나 애인이랑 싸웠나 보다, 아니면 어디 몸이 아파서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보다 하는 식으로 그 사람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하려고 해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좀 더 배려해줘야겠다라는 마음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진짜로 왜 화가 나는지 되짚어보기예요. 제가 하루는 휴가를 내고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한 30분 정도 기다리다 들어가겠지 싶었는데 진짜 2시간 꽉 채워서 기다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 소중한 휴가를 병원에서 다 보내네 싶기도 했고 왜 나는 병원에 와야만 했는가 하면서 나 자신까지도 밉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날 제가 진짜 화났던 이유는 단순히 2시간을 기다린 것 그 자체보다는 그 2시간을 제대로 보낼 줄 모르는 나 자신에게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읽을 만한 책도 없고, 뭐 집중해서 볼 만한 재밌는 프로그램도 없고, 다들 출근해 있는 시간이라서 통화할 만한 친구도 마땅치 않았고, 그리고 아직 진찰하기 전이긴 했지만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빨리 확인받고 싶은 그 초조한 마음도 분노의 원인 중 하나였더라고요. 내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게 분노로 표출된 거죠.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이유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병원 같은 곳은 기본적으로 오래 기다릴 거라고 기대감을 좀 낮추고 꼭 책이나 휴대용 키보드 같은 걸 들고 다니게 됐어요. 그렇게 저 자신이 좀 화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게 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나 스스로 달래기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버스 멈추라고 소리 지르면서 달려오시던 분처럼 공공장소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화내면은 좀 곤란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나를 달랠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전환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를 화나게 하는 대상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좀 기분 좋은 것들로 관심을 돌리는 거죠. 그래도 조금만 있으면 주말이잖아. 그때 또 푹 쉬면 돼. 혹은 병원에서 고생했으니까 볼일 금방 보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아니면 병원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으면 그만큼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봐주고 있다는 걸 거야. 이런 식으로 사고를 좀 전환하면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잠재우는 거예요. 사실 그 상황에서 데스크 직원분이나 의사분한테 화를 낸다고 해서 나아질 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분노라는 감정과 마주하게 되죠.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이 내 영역을 침범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나에게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혹은 상황이나 사람이 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을 때 등등 참 다양해요. 특히 분노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느끼기 쉽잖아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감정은 다루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을 느끼면 나약하거나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특히 아무리 화가 나도 그 분노를 잘 통제해야만 건강하게 사회화된 어른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분노가 튀어나와도 꾹꾹 눌러 담고 먼저 무시하기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감정이든 억누르기만 하면 그게 더 커지면서 언젠가는 폭발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나는 감정도 어쨌든 나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걸 인정하고, 또 화가 올라올 때마다 이런 감정이 드는 건 나쁘다면서 외면하지만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그래도 괜찮아. 화날만 해. 지금 화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야.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심호흡하고 내가 지금 정말로 왜 화가 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달래는 연습을 좀 꾸준히 하다 보면 이 변덕스러운 아이를 조금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나 또 화나는 감정을 지혜롭게 다루는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시면 저도 감사히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